반갑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오늘은 감옥에 갇힌 이승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1893년부터 시작된 동학 농민 봉기로 인해 고종은 다음 해 1894년 6월 3일 청나라 군사 파병을 위안스카이에게 요청하고 청나라는 약 1500명 군사를 파병하기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은 청나라가 파병하기 전에 선수를 쳐서 1894년 6월 12일에 일본은 거의 1만 명에 가까운 병사를 인천항에 상륙하게 합니다.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청나라와의 전투에서 지고 말았던 일본은 10년 동안이나 전쟁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하여 1894년 8월에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고종은 러시아에 덥석 손을 내밀게 되고, 일본군은 러시아와 조선의 관계를 끊게 하기 위해서 1895년 10월에 민비시해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계획 아래서 고종은 1896년 2월 11일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게 됩니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막강한 러시아가 조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쯤 1898년 3월부터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만민공동회에서 연설한 주제는 나라의 주권 수호와 독립, 그리고 전제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개혁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와중에 일본에 피신해 있던 박용효가 귀국하여서 무능한 고종을 폐위시키고 일본에 피신 중인 의화군 이강을 황제로 옹립하고자 쿠데타를 엄모하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이 박용효 지지 세력과 접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음모가 사전에 누설되면서 이승만은 지명 수배가 되고 결국 정부 전복 음모 혐의로 구속됩니다. 사형수로 20대 초기에 파란만장한 정치 생명의 서막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1899년 1월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간 이승만은 온갖 고문에 시달리게 됩니다. 고문관들은 캄캄한 방에 이승만을 눕혀놓고 고문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옥으로 끌려갈 때 이승만의 심경을 이호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때 나는 그 감옥으로 다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죽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 나에 대한 사무친 원한을 풀어대는 그들은 격분한 동물들과 같았다. 이승만이 받았던 고문은 여러 가지였다고 합니다. 화젓가락에 불을 발갛게 달고 팔다리를 지지는 것, 두 팔을 뒤로 틀어서 공중에 오래 매달아 두는 것, 살갗을 파고드는 포성줄에 두 팔이 묶인 상태에서 양다리에 줄이를 틀고 손가락 사이로 대나무 가지를 넣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비트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은 그 후로도 오래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망가진 이승만은 몇 년이 지난 다음에야 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고문당하기 이전의 서예 실력을 되찾은 것은 무려 40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훗날 이승만은 감정이 격해질 때면 아플 때의 버릇이 살아나 무의식적으로 손가락 끝을 입으로 불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문의 흔적은 육체만이 아니라 정신세계에도 깊이 박히게 되었습니다. 50년이 더 지난 뒤인 77세 때에도 그는 가끔씩 꿈속에서 감방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성 감옥은 그에게 끔찍한 곳이었던 거죠. 또 감방에 대해서 이승만과 함께 감옥에서 보냈던 김형섭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칸의 방만한 곳에 50명 정도의 사람은 진흙 속에 뱀장어 같이 벌거벗은 채로 앉아서 잠을 잤다. 감옥 안의 공기는 후덥지근한 데다가 채취와 땀냄새, 그리고 대소변의 악취가 지독해 처음으로 감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문틈 쪽으로 코를 돌려야 했다. 그리고 김형섭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빈대였다고 합니다. 빈대들은 발끝에서 목까지 온몸을 기어올라 살갗이 발갛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피를 빨았다고 합니다. 칼을 목에 차고 족쇄에 묶인 죄수들에게는 빈대를 방어할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감방의 면적은 불과 0.23평,
한 평도 안 되는 방이었습니다. 눕기는커녕 여유있게 앉기에도 부족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한성 감옥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목에는 무게 10kg의 칼이 씌워졌습니다. 손에는 움직일 수 없도록 수갑이 채워졌고 발에는 꼼짝 못하도록 족쇄가 물려져 있었습니다. 칼을 벗고 손발이 풀리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뿐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감옥 바닥은 그냥 맨땅이었습니다. 살인범과 같은 중죄인들은 널판지도 깔지 않은 흙바닥에 그냥 던져졌습니다. 그야말로 사형수로 감방에 들어간 이승만은 가장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가 기회일까요? 이승만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이호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공경은 하나님의 기회다. 떨치며 일어나 용감하게 자신의 길을 달려갔던 인간은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비로소 신을 찾는다. 몸부림쳐도 발부둥쳐도 안 되는 곳, 몸부림치고 발부둥칠 힘조차 없는 상황, 그럴 만한 물리적인 공간조차 허용되지 않던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성경을 찾았다. 옥중에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비밀로 셔우드 에디 박사를 통해 조그마한 신약 성경을 받게 됩니다. 배제 학당 시절 기독교 예배에 그렇게 경계했던 그가 그 성경책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기쁨으로 성경을 받게 된 이승만,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겨갈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궁금증은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를 바로 알면 미래가 보인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을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Great Korea!